자, 이 기사에 한국 자폭 계엄령에 중국은 싱글벙글, 일본은 울상.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이 아싸 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또 다시 친중 정권 들어선다. 또 반일 정권 들어선다. 응?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들 쭉쭉 보여주세요. 네? 지금 뉴욕 타임즈도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응? 자, 일본은 이제 불안하죠. 일본 사람들은 지금 한국 가면 되냐? 왜냐? 또 반일 정서. 일본인들이 또 집단 테러를 당할 수 있죠. 괜히 한국 왔다가. 자, 또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일본도 사실 계엄령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개헌 이런 걸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 결국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재명 보세요.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자, 이거는 지금 얘도 지금 좆도 모르고 하는 건데 뉴라이트는 우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 정부랑 똑같이 멍청하게 뉴라이트가 우파인 줄 아는데 저 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저거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넘어온 애들이 뉴라이트예요. 저희같이 모태 우파가 아닙니다. 변절자들인데 변절자들은 언제든 넘어간대. 아무튼 쟤네들은 뭐 뉴라이트 욕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볼까요? 자, 김정은과 시진핑 정말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암적인 존재죠. 자,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한테 아주 그냥 누가 더 지금 윗사람처럼 보여요? 싱하이밍이 더 윗사람인 거죠? 예? 저런 작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싱글벙글이죠. 예? 자, 저희 가로세로연구소 단독 영상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SBS 뉴스입니다. 여당 표결 불참 규탄. 이 시각 국회야. 바로 어제 8시 뉴스 화면인데 자, 그러면 어제 8시 뉴스의 충격적인 장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탄핵안 투표 불성립 선언이 나온 뒤에 아무래도 반응이 좀 더 격앙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승훈 기자, 지금 집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곳 국회 앞 도로는 여전히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앞으로도 퇴진 집회에 계속 참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거세졌던 촛불 집회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SBS 최승훈입니다. 여러분들 저게 SBS 화면이니까 조작이라고 적어가지고 조작이라고 거짓말 못하겠죠. SBS 뉴스에 나온 화면입니다. 그것도 만들어진 화면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 생방송에 나온 화면이에요. 자, 그런데 저거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기 일본어도 써 있고 중국어도 써 있고 예? 무슨 고려 두유 예?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저게 심지어 우유야 우유. 우유가기 저게 또 신선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저게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도 아니고 우유는 원래 제일 저게 단백질이 결국 콩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빨리 썩기 때문에 저게 보관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건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두유도 아닙니다. 네? 신선식품이죠. 그렇죠? 신선식품이니까 장기 보존이 어렵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뭐 고려 두유 뭐 이런 거 같은데 고려야 뭐야? 이게 아무튼 무슨 두유인데 자, 이 제품은 대만 제품이라고 합니다. 대만 제품. 한번 화면 볼까요? 네, 또 이거 우리 작가님께서 찾으신 건데 무슨 두유예요? 무슨 두유? 네, 무슨 두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번은 무슨 홍차입니다. 홍차. 네, 무슨 음빙실 뭐 차집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홍차예요. 홍차. 예? 정말 신기하죠.
아, 그러네. 야당 탄압이 아니고 탄합. 이런 게 수상해. 얘네들이 지금 한글도 어색해. 예? 쟤네들이 한국애면은 저게 탄압인지 탄합인지도 모를까요? 야당 탄압도 아니고. 예?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8년 전 기사도 아니네. 6년 전 기사. 아니 7년 전 기사. 7년 전 기사를 보시면 촛불 집회에 박근혜 밀어내려는 중국 공작이 있었다. 주장 확산. 이런 기사가 딱 7년 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 잠깐 화면 좀 잠깐 저로 넘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네요. 그럼 대만산이면 중국이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자, 저도 사실 중국에서 그 뭐 베이징 어업문화대학에서 저도 유학을 잠깐 했었죠. 제가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자, 그때 쩐쭈 나이차라고 요즘 그 공차 있죠, 공차. 얘네들이 아무래도 그런 외식이라든지 그런 음식이 대만이 훨씬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만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그러고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대만 사람이 가져왔다고 쳐. 대만도 지금 둘로 갈라져 있어요. 재미난 게 장개석이 만들었던 그 국민당이 지금은 친중국 공산당입니다. 네? 과거에 미국에 링컨이 만들었던 그 공화당이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흑인에 좀 배척적이고 오히려 옛날에 노예제를 찬성했던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더 흑인의 편인 척하는 그런 굉장히 상황의 역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장개석 씨가 지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중국 공산당이 싫어서 그 국민당이 싸워서 대만까지 결국 도망왔는데 그 국민당이 지금은 친공산당입니다. 오히려 민진당 지금 그 여자 총통 이름 뭐지? 아무튼 그 총통이 오히려 지금 반중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만도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통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행히 민진당이 승리한 겁니다. 자, 참고로 제가 걸그룹 전문가지 않습니까? 자, 쯔위는 바로 민진당 지지 세력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 쯔위가 지난번에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라죠? 마리텔의 그 대만 깃발 흔들었다가 JYP 박진영이 사과 방송까지 시켰죠. 제가 그래서 박진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쯔위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더 불쾌해서 오히려 그 국민당이 아닌 오히려 반중 바로 민진당 지지 그 세가 강하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걸그룹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 국민일보 기사를 먼저 다시 보여주세요. 자, 국민일보 기사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 기사 내용이 뭐냐? 동아일보의 이정훈 기자가 화면 보여주세요. 촛불 집회에 박근혜 밀어내려는 중국 공작이 있었다. 이 내용이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가 바로 본인의 그 동아일보 저널로그에 이정훈의 안보 마당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고 촛불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 정부 차원의 공작이 있었다. 지금 한국에는 6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지금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를 중국이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한국 대학생들과 크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좌파 매체 미디어 오물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죠. 동아일보 기자의 황당 주작. 중국 촛불 집회 유학생 동원. 그런데 본인이 황당 주장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황당 주장이라고 그 설명을 해야지. 그 설명은 없어. 그냥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황당하대. 자, 이 동아일보 기자가 이분입니다. 이정훈 기자. 이분이 한 거를 지네가 그냥 멋대로 그냥 황당 주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인들의 폐악질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또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스태프님께서 중국인들 집단 폭력에 멍들어버린 서울. 네? 서울 그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 로비에서 수백 명이 난동을 부렸다. 달걀 들고 가서 박살내자. 네? 자, 이게 대한민국 경찰을 저렇게 막 손으로 치는 중국인들, 막 계란 던지는 중국인들. 아니 얘네는 왜 남의 나라 와서 행패냐고. 네? 자, 이것도 볼까요? 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 모인 유학생 등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예? 야, 막 폭행하고 난리가 아니네. 예? 아, 이런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 시위에 중국인들이 나선 게 없다고요? 예?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놓고 오성홍기 중국 깃발 들고서 사람을 폭행하는데, 예? 야, 예?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도중 중국 시위대와 봉송 반대 시위대의 충돌을 취재하던 홍인기 한국일보 사진 기자가 중국 시위대가 던진 나무 토막에 마리를 맞고 피를 흘리기도. 아이고야, 한국일보 기자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이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정말 충격적으로 전해드릴 얘기인데, 자, 이 기사가 아무데도 난 데가 없어요. 이게 전민일보라고 전라북도 지역 신문입니다. 그래도 전라북도 지역 신문 전민일보에 또 이렇게 애국적인 기사가 있었네요. 자, 북한, 중국, 러시아 적대시한 게 그게 탄핵 사유냐? 민주당 발표 탄핵안 갑론을박이다. 네, 이게 전민일보 이용 기자가 쓴 기사인데, 야,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민일보에 이렇게 훌륭한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사를 토대로 저희가 국민의힘의 관계자한테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게 한 33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연원일 2024년 12월 4일 발의자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호, 용해인, 한창민 등 의원 191명. 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뭐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결론 내용을 보여드리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거보다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그 내용 읽어주세요. 그거 저기 뭐냐, 적대시. 뭐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아니 저런 게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예? 근거가 없는데, 자, 그거 적대시 부분 있나요? 네, 그거를 좀 캡처해서 일단 그 찾을 동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거기를 좀 따로 캡처를 좀 해주세요. 또한 소위 가치 외교라는 거기를 좀 따로 캡처를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바로 저 부분인데, 야, 저거를 결론에다가 썼습니다. 자, 또한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의 결론입니다. 예?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 사유래요. 아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중국이 우리가 지금 적대시하면 안 돼?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을 하고 연평해전을 하고 서해교전을 한, 이게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래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한테 신호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바로 이번에 탄핵 집회에 함께 뭐 유학생들이든 누구든 북한 중국어 우유곽 들고 참여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 33페이지짜리 증거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전부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정말 이 내용이 전부예요. 하단 좀 잠깐 내려봐 주세요. 이 한 페이지가 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증거 자료, 조사상 참고 자료 1번 SBS 2024년 12월 3일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금지 재하 기사. 자, SBS 기사가 바로 윤석열 탄핵 사유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자, 2번 JTBC 2024년 12월 4일자
우원식 의장 윤석열 대통령 즉각 국무회의 소집 계엄 해제 공고하라 재하 기사. 3번 JTBC 2024년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한 의결 선포 6시간만 재하 기사. 4번 경향신문 2024년 12월 4일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아니 이건 우원식의 주장인데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 참 맞아 읽을게요. 5번 뉴시스 2024년 12월 4일 일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재하 기사.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이 참 쉽군요. 자, 6번 뉴시스 2014년 12월 4일자 윤석열, 김용현에게 계엄 해제 요구 등 통지서 보내 해제 선언하라 재하 기사. 7번 뉴시스 2014년 12월 4일자 여당 비상계엄 해제에 18명 찬성표 대다수는 국회 폐쇄의 당사로 종합 재하 기사. 심지어 이거는 허위 기사입니다. 국회 폐쇄로 당사 안 간 거 아니에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본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막 지네 멋대로 해도 됩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근거가 또 있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날 워낙 비상계엄이라서 이 뉴스를 다들 못 보셨을 텐데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비상계엄 한다고 이 뉴스를 놓쳤었는데 자,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미국 검찰 중국계 남성 무기 탄약 모아 북한에 수출 혐의로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상당 부분 무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미국 FBI랑 지금 캘리포니아 검찰이 합동 수사로 바로 이름이 누구야? 원성화라는 인물을 실제로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연방 검찰의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가 이와 같이 중국 국적 남성이 지금 북한으로 불법 무기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이 고소장 내용에 뭐라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원성화는 실제로 북한군의 대한민국 기습 공격을 위한 군복을 실제로 수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어느 군복을 수출한 줄 아세요? 미군 군복입니다. 예? 북한군이 미군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기습 공격을 위해서 지금 수출을 이미 10년 동안 했대. 10년 동안.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연방 총기 취급 허가 업체인 슈퍼 아모리라는 실제로 총기 판매상이랍니다. 예? 원성화란 작자가. 예? 북한 군복을 이미 수출을 해서 지금 북한군이 무려 10년 동안 이 원성화라는 사람 통해서 미군 군복이랑 미군 총기, 왜냐하면 AK-47 들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M5라든지 뭐 AR-15이라든지 뭐 HK-416이라든지 이런 미군들이 쓰는 총을 이미 다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습 공격을 위해서. 네? 이거를 FBI가 지금까지 이 원성화가 지금까지 획득한 돈만 28억 원이 넘는 데입니다. 원성화 개인이 지난 10년 동안 무기 탄약, 미군 군복, 대한민국 기습 공격을 위해서 북한에 이미 10년 동안 수출.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만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 기사 워낙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이라서 이 기사를 다 놓쳤는데 이 기사 주변에 많이 공유 전파 바랍니다.